예, 박상용 녹취 폭로자, 놀라운 정체, 이재명 팔아넘긴 엑스다. 이제 그런 비판을 들으니까는 부랴부랴 어디서 찾아가지고 녹취록을 폭로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국정조사 앞두고 핵심 정인으로 출석을 할 사람이 바로 박상용 검사죠.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했던. 자, 박상용 검사는 지금 가뜩이나 여기저기 유튜브나 이런 곳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대북 송금이 조작된 것이 아니고 진짜 실체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 이제 청문회에서 정인으로 서면은 정은때 서면은 대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이화영하고 또 같이 다 맞서서 김성태하고 다 맞서서 이렇게 격론을 벌이는 장면이 좀 연상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그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또 어떤 지금 뭐 파면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그런데 어쨌든 박상용이 이제 그 국정조사 청문회에 서면은 상당히 강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미리부터 그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녹취록이 지금 두 번째, 벌써 박상용 관련한 녹취록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이 좌파 매체 민들레라는 데서 뭐 1600페이지에 달하는 그 방대한 자료, 그 무슨 뭐 연어 파티, 술 파티 했다는 그거를 파헤치겠다고, 이 공소취소 구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 파헤치겠다고 TF를 만든 게 있죠. 고금에, 서울 고금에. 그 자료 가지고 민들레가 하나 툭 집어내가지고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이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저 필리핀에 가 있던 이재명이 그거를 링크를 하면서 이 뭐 증거 조작은 납치살인이나 강도짓보다 나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박상용 검사가 납치살인이나 강도짓보다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그때도 박상용 검사가 이야기를 했죠. 아, 이거는 짜깁기 한 거다. 짜깁기 한 거고 전후 맥락을 다 그럼 공개해라.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박상용 검사가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고 수사를 한 적이 없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제3자를 통해서 이재명이 자기 북한 가려고 돈을 보냈다는 사건이죠. 그러니까는 직접 돈을 줬다는 게 아니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직접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는 게 아니고 변호사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직접 돈을 준 적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대북송금 자체도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선동을 하고 왜곡을 하는 그 이재명인데, 이제 이번에는 또 하나 박상용 죽이기가 살벌하게 지금 일어났습니다. 주말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이 됐죠. 서민석 이화영의 변호사 출신인데, 서민석이 어제 일단 KBS에서 먼저 보도를 했고 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3년 6월 당시에 박상용 검사와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 녹취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재명 씨가, 그러니까 이게 박상용 검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화영의 변호사 서민석에게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녹취를 보면은 박상용 검사의 말만 있고 이 전화 내용인데 서민석의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짜깁기 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이재명은, 그러니까 이화영은 보석으로 나가는 것이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것만 딱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주범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하면은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해서 추가 기소 안 하고 또 보석으로 내보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들리죠. 이것만 딱 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봐라. 이화영을 구슬러 가지고 이화영의 진술,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두 번 보고를 했다.
북한에 돈 준 사실을. 자, 그걸 확인했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그 일종의 공작 같은 거죠. 앞에 다 잘라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지금 주말 사이에 24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무려 7건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일일이 다 반박을 했습니다. 7건 올려서. 이 기자회견 직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적반하장격의 황당무계한 허위사실이 녹취록에 담겨 있다. 그 서 변호사가, 이 변호사가 먼저 그 분리박인행을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뭐라고 했냐. 우리 이하영, 그 서민석은 이하영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이하영으로부터 돈을 받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뭐 어떻게 되든. 그래서 이 서민석이 먼저 이하영을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달라, 종범으로 해달라 먼저 제안을 했다. 그래서 문제의 발언은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누가 종범이 되려면은 당연히 주범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이하영을 종범으로 해달라고 서민석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주범은 이재명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재명이죠. 그럼 이재명에 대해서 또 주범으로 할 수 있는 진술이 있으면 해라. 그 가짜 진술을 하라는 게 아니고 말하지 싫다하지 않은 거 있으면 싫다 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누가 종범이 되려면 당연히 주범이 있어야 하고 이하영이 종범으로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하려면은 최소한 범행의 이익이 되는 독자적 방북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주체인 주범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 고 말한 거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대북 송금을 왜 북한에 이제 돈을 300만 달러,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그리고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을 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가 대신 냈다는 이야기인데, 이 독자적 방북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제 독자적 방북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상류한 사람이 주범이라는 이야기죠. 이 독자적 방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그때 문재인 때 평양을 가면서 전국 시도지사 중에서 딱 2사람만 데려갔습니다. 한 사람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또 한 사람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원순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갔고, 최문순은 접경지역이다고 했는데, 접경지역으로 치면은 경기도가 강원도보다 더 넓죠. 근데 이재명은 쏙 빼버린 겁니다. 문재인하고 이재명 원래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주 안 좋습니다. 쏙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박원순도 대권 주자였고 이재명도 대권 주자였으니까 이 박원순 손을 들어줘 버린 거죠. 그러니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따로 가야 되겠다. 따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하영을 이제 불러다가 이해찬 보좌관을 했던 이하영에게 뭐 평화부지사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방북 자기가 따로 북한에 가서 대접을 받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북한에서 돈을 달라고 한 거죠. 방북 비용. 그래서 그때 뭐 벤처도 헬기도 띄워야 되고 뭐 벤처도 나와야 되고 돈을 달라고 해서 거래를 한 끝에 300만 달러를 준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의 수혜자가 주범인 거죠. 수혜자가 주범인 거죠. 자, 그런 이 구도를 지금 박상용 검사가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심지어 이하영 쪽이 우리는 종범으로 먼저 해달라,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면서 무려 6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6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하영이, 그러니까는 박상용 검사가 먼저 플리바기닝을 시도를 했다는 것을 반박을 하는 거죠. 6가지. 뭐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일자는 전체 통화를 공개하지 않은 짜깁기다. 그리고 이재명은 김성태 진술 등이 이미 있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하영의 전화기로 이재명하고 통화를 했다. 통화를 했는데 2번인가 뭐 통화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대신 북한 가는 비용을 대신 내줘서 고맙다는 말도 했다. 그래서 대북 송금의 주된 목적이 이재명 방북이었다. 그래서 이재명은 혐의가 농후한 주요 수사 대상이지 표적 수사가 아니다. 실제로 혐의점을 발견을 하고 수사를 한 거지 뭐 표적 아니다. 이렇게 해서 쭉
여섯 가지를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자백한 서민석의 이 실제적인 정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놀라운 일들도 있습니다. 자, 서민석이 어떤 사람이냐? 뉴데일리 이 기사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법률특보 서민석도 대북송금 이재명 지시 이화영 자백 당시 변호인. 자, 뉴데일리 오늘 기사가 아니고 2026년 2월 9일자 기사입니다. 2026년 2월 9일자에 정청래가 법률특보를 임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 일종의 녹취 공작인 것처럼 보이는 이 녹취록을 공개한 바로 그 서민석입니다. 그런데 그 서민석이 정청래의 법률특보가 됐습니다. 2월 달에. 그런데 뉴데일리 저 기사는 뭐냐면은 정청래가 법률특보로 발탁을 한 서민석이 대북송금 이재명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화영이 자백할 당시에 변호인이었다. 코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 설주한 변호사는 그렇게 했다가 그 김현지가 잘라버렸죠. 그리고 같이 했는지 그 다음인지 어쨌든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이 법정에서 자백을 할 때 그때 같이 있었던 변호사다. 그러니까는 이재명 지지자 쪽에서는 아주 그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놀라운 정체 이재명 팔아넘긴 엑소 뭐 이렇게까지 이재명 지지자들이 부르는 사람입니다. 정청래가 당 대표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서민석 변호사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2월달 기사입니다. 서민석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이 이재명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쏟아낼 당시 변호인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 논란이 있었죠. 쌍방울 그 변호를 했던 전준철을 뭐 2차 내라모리 특검, 이 특검으로 그 정청래 쪽에서 추천을 했다가 완전히 역풍을 맞았죠. 이재명이 그걸 전준철을 안 하고 조국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해버렸죠. 이재명의 상대편에 있는 이 쌍방울을 변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또 이화영이 그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때 변호사를 맡았던 서민석을 정청래 법률특보로 임명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속된 말로 엿먹어라 뭐 이렇게 임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서민석은 그때 청주시청 출입기자단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정청래와는 전부터 교감을 이어왔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그 역할에 충실할 거다. 그래서 청주시장에 출마하려는 것인가 이런 말이 나왔는데 실제로 출마를 지금 해서 예비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나온 기사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상용 검사 통화 녹취 넘긴 변호사 펜앤마이크입니다. 누군가 했더니 민주당 청주시장 지금 예비 후보다. 지금 예비 후보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오늘 그 입장문을 냈는데 이제 법사위 소속이어서 입장문을 냈는데 민주당 시장 공천을 받으려는 정치인이 이재명과 불법 대북송금 공범들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서 지금 폭로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검은 속내가 그럼 뭐겠느냐. 이런 식으로라도 변호해서 성공 보수를 공천으로 바뀌었다는 건가. 자, 이것을 이제 이재명이 털어내려고 하는 대북송금 그것이 뭐 해유가 있었다. 박상용 검사가 해유했다. 이런 것을 이 터뜨림으로 인해서 이재명에게 예쁘게 잘 보여서 공천을 받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변호사 성공 보수가 결국 공천이냐. 그전에 이재명은 자기의 뭐 대장동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5명이나 국회에 보냈죠. 그래서 그게 이 변호사비는 제대로 안 준 것 아니냐. 그냥 공천장을 그냥 대신 준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고, 본인의 변호사들을 여기저기 요직에 다 지금 꽂아놨죠.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청주시장을 원하고 있으니까 청주시장입니다. 청주시장을 원하고 있으니까 성공보수로 공천으로 받겠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서민석의 폭로가 이 지지층 사이에서 인지도를 최단으로 이제 끌어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민석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청주시장 출마 이후에 당내에서 이재명을 팔아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 삭제한 녹취 파일 복구를 시도를 했고, 그래서 뭔가 이제 거래를 찾아가지고 폭로를 하려고 그때 당시 변호사로 있을 때 이 박상용 검사하고 통화한 그 내용들을 다 복구를 시도를 했고, 포렌식 업체의 복구 불가 판정으로 포기 상태였다. 그런데 우연히 내 문서 폴더에 남아있던 파일을 발견하면서 이번 폭로가 이루어졌다. 이게 왜 그전에는 그러면 이런 거 안 했냐고 자기가 이제 정청래 법률 특보까지 했는데 그전에는 왜 이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하지 않았냐. 그때부터도 박상용 검사가 계속 조작 기소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와서 공개를 하느냐. 이 뭐 총선 앞두고 공천용 아니냐. 그거 하니까 우연히 파일을 발견했다는 그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발견된 파일을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다 공개를 해서 전후 맥락도 다 봐야 되는. 그 박상용 검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서민석이 먼저 이하영을 종범으로 좀 해달라. 그거 해서 이하영이 종범이 되고 이재명이 주범이 되려면은 이하영이 더 많은 진술이 필요하다. 가짜 진술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이재명에게 이제 2번을 보고를 했다. 이야기를 했죠.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북한에 돈을 대신 줬다. 2번 보고를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재명이 그러면은 그것을 받고 또 지시를 했느냐. 그래, 잘했다. 뭐, 김성태하고 통화해서는 뭐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는, 그래, 잘했다. 그 다음에는 저렇게 움직여. 지시를 했으면은, 그거는 완전히 주범이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둘 다 주범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진술이 더 있으면은, 주범, 종범,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박상용 검사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오늘 이런 정언도 나왔습니다. 뭔가 하면은, 백정아라고 있죠. 백정아. 이화영의 부인 백정아. 그때 이화영이 법정에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뭐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하면서 막 고성을 질렀던 그 백정아 씨가 그 시점에 2024년 4월 유튜브에 하나 출연을 합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좌파 유튜버죠. 여기에 출연을 했는데 백정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서민석 변호사가 계속 서민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백현동 사건으로 들어갈 텐데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만 하면은 이하영이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플리바게닝을 먼저 언급을 했다는 거죠. 서민석이. 박상용 검사 말이 맞는 거죠. 서민석이 그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거 이제 오늘 보도가 시작됐으니까 알게 되면은 또 아마 서민석은 공천받기 어려워질 텐데 이 서민석이 이하영 쪽에 이제 자기가 서민석은 이하영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하영을 형량을 줄여줘야지 뭐 성공 보수도 더 받고 하겠죠. 그래서 이하영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해라. 보고했다고 했으니까는 보고했으니까는 가짜를 진술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서민석도 보고했다고 진술을 하라. 그리고 이재명 눈치 볼 필요 뭐가 있느냐. 이재명은 곧 백현동 사건으로 감옥 들어간다. 이거 뭐 그때 백현동 대장동 같이 해가지고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했었죠. 감옥 들어간다. 백현동 그거는 빼박이죠. 그때 옹벽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옹벽 아파트.
용도 상향 뭐 엄청나게 해줘가지고 업자들에게 돈 받고, 그때 이제 이재명의 과거 측근이 돈 받고 해서 징역 5년 실형이 나왔죠. 그런데 이재명은 이 재판 받다가 재판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2024년 시점에는 곧 백현동 사건으로 이재명 감옥 갈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이재명 다 보고했다고 해도 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국정조사가 지방선거의 하나의 선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가장 지금 뭐 정인이 기관 정인이 102명이죠. 그러다 내일 일반 정인들을 또 민주당이 막 채택을 하는데, 이거 가령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뭐 자기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뭐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만 부르고 유동규를 아직 부른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동규가 핵심인데, 대장동에서 핵심인데 부른다는 말이 없고, 이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뭐 김현지 나 또 설주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빼버리는, 특히 설주한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대북송금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인물이죠. 여느 파티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김현지가 왜 전화를 해서 설주한 변호사를 사임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들도 핵심적인 정의인인데 핵심은 다 빼버리는 겁니다. 검사들은 어쩔 수 없이 검사가 그 사건을 조작을 했다고 이렇게 몰아가서 공소 취소를 하려니까는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검사들 중에서 아마 청문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대장동 사건의 뭐 강백신 검사나 대북송금의 박상용 이런 사람들이 이 청문회 서타로 급격히 부상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그렇게 되면은 조기에 또 국민의힘이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지금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죠. 상황을 정리를 하고 이 국정조사 청문회를 핵심 이슈로 삼으면은 선거도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